코딩 테스트 준비를 위한 비트와 부분 집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트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엔드 연산자를 보시면 이렇게 P 연산자 두 개를 갖죠. 두 비트가 모두 1인 경우에만 결과가 1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x가 3이고 y가 6인 경우에 이진수로 표현한다고 하면 1의 자리고 2의 1승, 2의 2승 자리죠. 그래서 1, 2, 4, 8, 16 그렇게 되죠. 그래서 3을 이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1, 1이 돼요. 6을 이진수로 표현하면 2하고 4를 더한 110 형태가 되죠. 그래서 x, and, y 하게 되면 이쪽 자리를 저희가 0번 자리라고 할게요. 저희가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비트 자리도 0번 자리,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이렇게 지칭을 할게요. 그래서 0번째 비트를 보시면 110이기 때문에 결과가 0이 되고요. 1번째 비트 보시면 11이기 때문에 결과가 1이 되죠. 그 다음 보시면 01이기 때문에 결과 0이 되죠. 자, 그래서 x, and, y 한 결과는 결과적으로 010을 갖게 되고 10진수로 이제 2가 되겠죠. 다음에 우화 연산자 보시면 마찬가지로 P 연산자 두 개를 갖고요. 두 비트 중에서 하나라도 1이라면 결과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예로 x, y가 이렇게 3, 6인 경우에 x, 5와 y 하게 되면 10, 하나가 1이기 때문에 결과도 1이고 둘 다 1이어도 1이겠죠. 여기도 하나가 1이기 때문에 결과가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둘 다 0일 경우에만 결과가 0이 되죠. 자, 그래서 x, 5와 y는 이렇게 1, 1, 1이 돼서 10진수로는 7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x, 5와 연산자 보시면 마찬가지로 P 연산자 두 개를 갖고요. 두 비트가 같으면 0, 다르면 1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x, y는 동일하게 3, 6을 갖고요. x, x5와 y를 하게 되면 여기 1, 0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1, 1, 1은 서로 같죠. 같기 때문에 결과가 0, 0, 1 서로 다르기 때문에 1. 자, 이것도 0, 0 서로 같기 때문에 결과가 0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101이 되죠. 자, 10진수로 5가 돼요. 자, XOR의 특성은 어떤 수의 XOR한 수, 지금 X에 Y를 XOR 했는데 이 결과에 다시 이 Y를 XOR 하게 되면 원래 값으로 돌아가요. 자, 그래서 101에 다시 Y 110을 XOR 하게 되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1, 다르기 때문에 1, 같기 때문에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 X값 011로 이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XOR은 이런 특성을 좀 갖습니다. 다음에 난 연산자 보시면 P 연산자 한 개를 갖고요. 자, 각 비트를 이제 반전시키는 거예요. 0이면 1, 1이면 0으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X가 2인 경우에 이렇게 010을 갖겠죠. 자, 이거를 이제 낫 연산자를 취하게 되면 각 비트가 반전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에서는 비트가 모두 8개인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0은 1로 바뀌고 이제 1은 0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10진수 2였던 게 이렇게 253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레프트 시프트 보시면 어떤 수의 시프트 연산자를 하고 얼마나 시프트 할지를 적어줍니다. 지금 이 예에서는 이제 이만큼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를 이제 왼쪽으로 이동시키는데 한 번 이동할 때마다 곱하기 2와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진수이기 때문에 한 자리를 올린다는 거는 2를 곱한 것과 같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x가 1인 경우에 레프트 시프트를 2를 취하게 되면 1이 왼쪽으로 두 번 이동을 하겠죠. 자, 결과적으로 100이 되는데 100은 지금 이 자리가 2의 2승 자리 4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4가 되죠. 자, 그래서 1에 2를 이제 두 번 곱한 거와 마찬가지 결과를 갖게 되죠. 다음에 라이트 시프트 보시면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이동시킬지 숫자를 적어주게 되고요. 자, 비트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하나 이동할 때마다 나누기 2한 것과 결과가 같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x가 이렇게 4인 경우에 오른쪽으로 라이트 시프트 2를 하게 되면 1이 오른쪽으로 2번 이동을 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1이 되는데 마치 4를 2로 2번 나눈 것과 같은 결과를 갖게 되죠. 자, 그럼 저희가 비트를 이용한 이제 부분집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저희가 비트를 이제 부분집합으로 활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원소가 n개인 집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예에서는 이제 n이 4인 예가 되겠고요. 원소가 4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은 지금 아래에 기술한 것과 같은데요. 저희가 이거 수학 시간에 배운 걸 기억해 보시면 2의 n승과 같아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자, 이거를 살펴보시면 지금 저희가 이진수이기 때문에 각각의 자리를 원소에 매칭을 시키고 0이면 그 원소가 없는 거, 1이면 그 원소가 있는 거. 저희가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 이 이진수로 집합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소가 4개이기 때문에 4개의 비트만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0이라고 하면 공집합이겠죠. 다음에 이 0번 비트가 1로 켜져 있으면 0번 원소가 있다는 거예요. 0번 원소. 지금 저희가 배열에서도 인덱스를 0부터 쓰기 때문에 0번, 1번, 2번, 3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원소가 있는 경우, 이게 A만 있는 경우겠죠. 다음에 1번 인덱스가 있는 경우 B가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이진수를 십진수로 표현한 게 이렇게 0, 1, 2, 3, 4, 자, 15까지 되는데요. 이게 결국 2의 4승이죠. 4개니까요. 16이에요, 16. 자, 그래서 저희가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1을 왼쪽으로 이 n개만큼 시프트한 것과 같아요. 지금 여기서 n은 이제 4였죠. 1을 왼쪽으로 4만큼 시프트하게 되면 16을 가져요. 자, 그래서 저희가 십진수 0부터 15까지 만들어내면 그걸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모든 부분집합을 표현해주게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이 오른쪽 이 부분집합과 매칭이 보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되는 이유는 저기 이진수는 0 아니면 1이잖아요. 0이면 그 원소가 없는 거, 1이면 그 원소가 있는 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걸 값을 하나씩 올리게 되면 비트가 하나씩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000부터 그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것부터 모든 원소가 있는 것까지 해서 모든 부분 집합을 비트 형태로 표현해 주게 됩니다. 자, 좀 더 이제 이해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코드로 한번 이 부분 집합을 출력해본 예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원래 전체 집합이 A, B, C, D. 자, 인덱스는 0, 1, 2, 3이겠죠. 자, 이 배열을 첫 번째 input 아규먼트로 해서 이 print 서브셋을 부를 거고요. 자, 두 번째 아규먼트로 4, 이 원소의 개수를 입력으로 줄 거예요. 자, 그럼 저희가 이 print 서브셋 안에서 이 오른쪽 부분 집합처럼 이 문자로 한번 출력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부분 집합을 저희가 이진수로 표현할 거니까 십진수로 생각했을 때 0부터 15까지 돌리면 되죠. 자, 그게 부분 집합의 총 개수 1을 n만큼 시프트 시키면 돼요. 자, 이 예에서는 n이 4기 때문에 이게 16이 되겠죠. 그래서 i가 0부터 15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자, 그러면 저희가 그 안에서 이제 이 i 이진수로 표현된 부분 집합을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이런 문자로 출력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중괄호 한번 묶어 볼 거고요. 다음에 각각의 원소가 있는지 확인해서 그 해당 원소의 문자 값을 출력해야 되겠죠. 자, 각각의 원소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여기서 안쪽 룹에서 저희가 인덱스를 이렇게 0, 1, 2, 3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원소가 있는지 j 를 0부터 3까지 진행해 가면서 해당 원소가 있는지 볼 거예요. 자, 보는 방법은 이 j만큼 1을 시프트 시켜주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0이라고 하면 그냥 1이겠죠? 자, 이 값이에요, 이 값. 이 값하고 비트로 표현된 이 부분 집합과 AND 연산을 하게 되면 해당 원소가 있으면 지금 여기서 이제 0번 원소겠죠? 0번 원소가 있으면 이 AND 연산한 결과가 0이 아닐 거예요. 0이 아닐 거니까 이 어레이, 입력을 받은 어레이에서 이 0번 원소 A를 출력하게 되겠죠. 자, 만약에 이제 J가 이제 1이라고 하면 1을 왼쪽으로 한 번 시프트 하니까 0010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비트로 표현된 I 값에 1번째 비트가 켜져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0이 아니겠죠. 예를 들어 어떤 경우죠? 만약에 이렇게 부분 집합이 A, B거나 그러면 이제 0011이겠죠. 자, 0011하고 0010을 AND 연산하게 되면 이 1번째 비트가 1로 남기 때문에 0이 아닌 값이겠죠. 자, 그 얘기는 곧 이 1번 원소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1번으로 인덱스를 사용해서 이제 B를 출력을 하게 되겠죠. 자, 나머지 마찬가지예요. 0, 1, 2, 3. 자, 그런 식으로 그 해당 비트만 켜보는 거예요. 이 J만큼 1을 시프트 하게 되면 자, 0일 때는 0번 비트만 켜지고 1일 때는 1번 비트만 켜지고 2일 때는 2번 비트만 켜지고 3일 때는 3번 비트만 켜져요. 자, 그러면은 부분집으로 표현된 이 I 값하고 AND 연산하게 되면 해당 비트가 존재한다고 하면 0이 아닌 값을 갖고 그 해당 원소를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예제 코드를 실행을 해보시면 이 오른쪽과 같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집합부터 이렇게 모든 원소가 존재하는 111에 해당하는 부부집합까지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집합의 비트 연산을 활용하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i번째 원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1을 i번만큼 레프트 시프트, 그러니까 왼쪽으로 시프트를 시켜보는 거예요. 그 값하고 비트로 표현된 그 집합과 이제 AND 연산을 하시면 돼요. 결과가 0이 아니면 해당 원소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번 0, 1, 2예요. 2번째 원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자, 이게 비트로 표현된 거고요. 1을 왼쪽으로 이 2만큼 시프트 하면 0100이겠죠. 이렇게 AND 연산한 결과가 그러니까 해당 비트가 켜져 있으면 0이 아닌 값이 나와요. 자, 그러면 2번째 원소가 있구나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어떤 집합에 i번째 원소를 추가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방법은 비트로 표현된 집합하고 우화 연산을 하시면 되는데 1을 i번만큼 왼쪽으로 시프트한 결과를 우화 연산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번째 원소를 추가하는 거 볼게요. 자, 이렇게 0101이라는 원래 원소가 있었고 자, 원소를 추가할 때는 이 1을 1번째 원소니까 1만큼 왼쪽으로 시프트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0101하고 0010하고 우화 연산을 해서 0111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1번째 비트를 1로 바꿔서 그 1번째 원소를 이제 추가한 결과가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자, i번째 원소를 삭제하는 거 볼게요. 자, 비트로 표현된 집합하고 자, AND 연산을 할 건데 1을 i번만큼 왼쪽으로 시프트한 그 결과를 not 연산을 취해서 반전시킨 다음에 AND 연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2번째 원소 삭제하는 거 볼게요. 지금 이렇게 0101이라고 했을 때 1을 왼쪽으로 두 번 시프트 하게 되면 0100이 되죠. 자, 여기에 not 연산자를 취해 주게 되면 반전이 돼서 1011이 돼요.
이것하고 이제 0101하고 엔드 연산을 취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두 번째 비트만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트만 1이건 0이건 어쨌든 0으로 바뀌겠죠. 나머지 비트는 원래 값으로 유지가 될 거예요. 0이라고 하면 0하고 2하고 엔드 하니까 0이 되는 거고 1인 비트만 1하고 1하고 엔드 하니까 1로 남겠죠. 자, 그래서 이 0으로 되어 있는 비트만 삭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클리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래 0101이었던 그 집합에서 두 번째 원소가 0으로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원소를 삭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집합의 원소 개수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합의 원소 개수는 이렇게 인티저의 비트 카운터라는 메소드 이용하시면 돼요. 자, 입력을 이렇게 정수의 값을 주시면 비트로 표현된 그 정수 값에서 1, 비트가 1인 개수를 세서 반환해 줍니다. 그러면 비트가 1인 개수가 곧 원소의 개수니까 그 값을 저희가 원소의 개수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인티저 비트 카운터 메소드 사용해 주셔도 되고 저희가 뭐 자체 구현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입력으로 이렇게 정수의 값을 받아서 자, 이 RET는 그냥 비트가 1인 개수를 세서 반환할 거예요. 그래서 0이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1과 엔드 연산을 해서 그러니까 맨 오른쪽 비트가 1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맨 오른쪽 비트가 1이라고 하면 0이 아닌 값이 되고 저희가 이제 세면 되겠죠. 그러니까 맨 오른쪽 비트를 센 거예요. 1이면 하나 세고 0이면은 세지 않겠죠. 자, 어찌되었건 셌으니까 맨 오른쪽 비트를 오른쪽으로 한 시프트해서 없애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0이 아니라고 하면 어딘가 1인 비트가 있는 거니까 또 맨 오른쪽 비트 세고 그 비트 오른쪽으로 시프트해서 없애고 자, 이 과정을 반복을 하면 비트가 1인 그 개수를 셀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자체 구현을 하셔도 되고요. 인티저에 이제 비트 카운트라는 메소드가 제공이 되니까 저희가 주로 이 비트 카운트 메소드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활용을 해서 연습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입력으로 원소의 개수가 먼저 주어질 거고요. 지금 이에서 이제 6으로 주어졌고 이 원소의 개수만큼 원소 값이 주어지는데 여기서는 1, 2, 3, 4, 5, 6 6개의 값이 주어졌어요. 자, 그럼 저희가 먼저 저 n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n을 정의하고 원소를 입력받기 위해서 array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스캐너 정의해서 먼저 n값을 읽어드리고요. 6이 들어왔겠죠. 이 n값만큼 포문을 수행하면서 이 원소의 값들 하나씩 읽어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살벌한 메소드 호출해서 이 메소드 안에서 두 수의 합이 7인 경우의 수를 이 RET라는 변수에 세서 그 값을 반환할 거예요. 자, 그럼 반환된 값이 이제 출력이 되겠죠. 저희가 먼저 이제 모든 부분집합을 나열하기 위해서 i를 0부터 자, 1을 n만큼 왼쪽으로 시프트한 이 레인지만큼 이제 i를 하나씩 생성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i 값이 이제 모든 부분집합을 표현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두 수의 합만 경우의 수로 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티저의 비트 카운터 메소드를 사용해서 2가 아니라고 하면 원소의 개수가 하나나 뭐 3개, 4개 자, 그 경우에는 이제 스킵을 하는 거예요. 스킵하고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원소가 2인 경우죠. 그래서 저희가 더해 볼 건데 이 썸을 0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이 존재하는 원소를 하나씩 이 썸에 누적을 할 거예요. 그래서 J가 0부터 여기서 이제 5까지 생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J만큼 1을 왼쪽으로 시프트 하면 그 해당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소만 1로 켜지잖아요. 그 값하고 이 비트로 표현된 i하고 이제 엔드 연산을 하게 되면 해당 원소가 존재하면 이제 0이 아닌 값이죠. 자, 존재하니까 이 J 인덱스를 사용해서
입력을 받은 어레이에서 그 해당 값을 이 sum에 더하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뭐 2개일 때만 안쪽으로 진입하니까 이 2개에 대해서 더해지겠죠. 자, 그럼 더한 값이 7인 경우에만 이 카운팅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모든 부분집합에 대해서 원소가 2개인 경우만, 그리고 합이 7인 경우만 이 RET 변수가 하나씩 증가해서 카운팅이 되겠죠. 자, 지금 이 예에서는 7인 경우가 1, 6, 2, 5, 3, 4 이렇게 3개예요. 그래서 3이 출력이 될 거예요. 만약에 두 수라는 제약이 없다고 하면 지금 1, 2, 4도 이렇게 3개를 넣으면 7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조건문이 없었다고 하면 1, 2, 4도 카운팅이 돼서 아마 4가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두수, 원소가 2개인 것만으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비트 카운트 사용해서 2개가 아닌 경우를 스킵했기 때문에 지금 3이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그 비트 연산자하고 부분집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 배운 것들을 연습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